Unleash hell. 2차 대전판 존윅으로 불렸던 시수의 속편 시수 복수의 길이 1월 7일에 개봉했습니다. 전작을 별 기대 없이 봤다가 의외로 재밌게 봤었는데 과연 어땠는지 후기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겨울전쟁에서 활약했던 핀란드 특수부대 출신 주인공 아타미 코르피가 힘들게 캔 금을 빼앗으려던 SS 대원들을 몰살시켰던 전작의 엔딩으로부터 2년 뒤인 1946년 2차 세계대전 중에 체결된 모스크바 휴전 협정으로 인해 코르피의 고향인 카렐리아를 비롯한 핀란드의 영토 일부가 소련에 함양되었고 코르피는 소련군이 시키는 국경초소를 지나 가족과 함께 살던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가족들은 겨울전쟁 당시 예고르 드라그노프가 이끄는 소련군에게 잔혹하게 살해당했기 때문에 코르피는 가족들의 흔적이 담긴 집을 통째로 분해해서 트럭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한편 카렐리아 핀란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에 주둔 중인 소련군 지휘부는 겨울전쟁 당시 수백 명의 소련군을 학살한 불사신 코셰이가 돌아왔다는 정보를 받고 KGB의 전신 국가보안부 MBG는 시베리아 굴라그에 수감된 드라구노프를 데려와서 겨울전쟁 때 손수 탄생시킨 복수기를 직접 제거한다면 부와 명예를 보장해주겠다는 사법거래를 제안합니다. 드라구노프는 보안부 병력들을 이끌고 다시 국경으로 향하던 코르피의 앞길을 막지만 한 명씩 코르피에게 끔찍하게 학살당하기 시작합니다. 전작이 존윅이나 아저씨 같은 단순한 인간병기 추격 플롯에 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과 독일 때문에 겨울전쟁과 계속전쟁 그리고 라플란드 전쟁으로 이어지는 핀란드의 기구한 역사를 간접적으로 담으며 냉병기를 활용한 근접격투 장면에서 고어 묘사를 극대화한 것이 마음에 들었는데 전작에도 말이 안 되는 비현실적인 묘사가 몇 번 나오긴 했었지만 본작은 그야말로 람보나 스티븐 시걸 영화 같은 8, 90년대 액션 영화에 가까운 비현실적인 묘사들이 가득하고 특히 일루션2 공격기가 등장하며 벌어지는 추격전 장면에서 R2B 리턴 투 베이스의 제로노트 같은 말도 안 되는 묘사들이 한가득이라 항공기 덕후들이 보면 뒷목을 많이 잡게 될 것 같습니다. 전작부터 주인공의 반려견을 등장시킨 것은 존윅 시리즈를 의식한 것 같았지만 독일군이 반려견을 총으로 쏘려고 하는 장면이 나왔던 전작과는 다르게 이번 속편은 코르피의 반려견이 옆에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코르피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한 곳이 없을 때 반려견은 전신이 뽀송뽀송하고 코르피를 추격하는 소련군들조차 반려견에겐 전혀 공격성을 보이지 않습니다. 주인공의 반려동물을 학대하는 장면이 무조건 필요하단 것이 아니라 존 윅이 요제프 타라소프에게 이른 비글 데이지가 아내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기 때문에 모든 일이 시작된 도화선 역할을 했던 것처럼 속편에도 계속 등장시킬 거면 극중 어떤 역할이나 의미가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단점들도 있었지만 전작의 흥행으로 제작비가 2배 많아진 만큼 근접 격투뿐만 아니라 매드맥스를 연상시키는 대규모 카체이스와 마이클 베이 영화 같은 폭발 장면이 인상적이었고 전작의 잔혹한 고어 묘사 또한 비슷한 수위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코르피를 연기한 요르마 토밀러는 이번 속편에도 대사는 없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처절하게 드라그노프의 병력과 싸우면서 온몸이 상한 것 없이 망가지고 피투성이가 되며 특히 후반부의 기차에서 어떤 일 때문에 다이하드 1편의 존 맥클레인처럼 유리 때문에 고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유리에 찔리거나 베인 적이 많아서 그런지 다른 고어 묘사들보다 보기 고통스러웠습니다. 본작의 메인 빌런이자 코르피의 철천지 원수인 예고르 드라그노프는 아바타 시리즈의 마일스 쿼리치 대령을 연기한 스티븐 랭이 맡았는데 물론 다른 중견 배우가 연기해도 비슷한 느낌일 수도 있지만 아바타를 본 이후로 스티븐 랭이 출연한 작품들을 찾아봤을 정도로 좋아하게 된 사심 때문인지 이번에도 악랄한 빌런을 훌륭하게 소화했다고 느꼈습니다. 전작의 빌런 브루노 헬도르프가 부하를 막대하고 독일의 패전을 예상한 듯이 코르피의 금을 챙겨 외국으로 도주하려는 단순한 캐릭터였던 점을 생각하면 이번 속편의 빌런 드라그노프가 더 매력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드라그노프가 코르피의 가족을 살해하는 과거회상 장면을 오프닝에 보여주고 소련 국가보안부에 이용당하지 않고 상황을 뒤집겠다는 드라그노프의 내면을 보여줬으면 조금 더 멋있고 입체적인 빌런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러닝타임이 1시간 29분으로 매우 짧은 편이기도 해서 러닝타임을 약간 늘려서 드라그노프의 분량을 추가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시수 복수의 길은 전작보다 아쉬운 부분이 많긴 했지만 여전히 재밌는 액션 영화였다고 생각하고 전작을 재밌게 봤거나 8, 90년대 액션 영화들처럼 머리 비우고 즐길 수 있다면 좋아할 것 같습니다. 다만 시네큐에서 단독 개봉했고 그마저도 모든 지점이 하루에 한 번씩만 상영해서 극장에서 볼지 말지 계속 고민했었는데 전작보다 극장에서 보기 좋은 작품이라고 느껴서 관심이 간다면 시간을 내서 극장에서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얄마리 헬렌더 감독이 텍사스에서 열린 판타스틱 페스트를 비롯한 공식 석상에서 속편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아서 3편이 나올진 아직 모르겠으나 이번 속편 또한 예고하는 내용 없이 뜬금포로 나와서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얄마리 헬렌더 감독의 차기작은 존 람보의 과거를 다루는 람보 시리즈의 프리퀄이라 하는데 비록 실베스터 스텔론이 복귀하진 않지만 베트남 전쟁에서 활약하는 과거를 어떻게 묘사할지 궁금해졌고 젊은 람보는 내가 사랑했던 모든 남자들에게의 남자 주인공을 연기했던 노아 센티네어가 맡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시수 복수의 길을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